크레딧입니다. 예, 이제 사실 이 영화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1984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도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1984년이나 조지 오웰은 훨씬 더 암울하게 그렸지만 고도로 그 발전한 사회,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아주 고도로 발전한 사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졌죠. 사실 뭐 지금 뭐 웬만한 거 다 검색하면 인터넷에 다 나오고 뭐 저도 어제 그 코파 네. 한국 영상 자료원 가다가 네. 길을 몰라서 인터넷을 쳐가지고 네이비를 쳤는데 잘못 쳐가지고 저 내비게이션을 쳤어요. 차가지고 걸어왔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같이 간 사람들 욕을 진작 먹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 그 길로 갔어요? 내비게이션 길로? 예. 아니 수색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그게 수색역에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어려워요, 되게.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굉장히 편하기도 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노인들이 이제 요새 은행도 웬만하면 다 이 핸드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점들을 없애는데 하여튼 인터넷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고 굉장히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든 어떤 체제든 우리가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 속에서 사는데 아무리 그 사회가 발전하건 뭐 어쨌든 어떤 사회든 억압적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괄적이라고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요새 지금 핸드폰이 굉장히 편하고 그러지만 한 사람의 신상을 털려면 핸드폰으로 그냥 가볍게 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하나 잘못 누르면 뭐 보이스피싱 사용하고 네, 뭐 맞아요. 있는데 예. 이게 겉으로 누리는 그 어떤 자유나 편리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상은 굉장히 편해졌지만 사실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감시당하고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더스 헉슬리나 조지 오웰이나 말하는 것은 다 이 사회, 어떤 사회든 아무리 발전한 사회든 또는 조지 오웰처럼 아주 암울한 핵전쟁으로 파괴된 사회건 포괄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포괄적이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어떤 체제든 소위 말해서 진보 정보든 보수 정부든 하여튼 다 마찬가지. 자본주의든 민주주의건 정도의 차이는 있고 겉으로 드러나냐 안 나냐 있지만 그 포괄적인 사회 그 포갑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이 저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엘더스 헉슬리는 그거를 세비지라는 미개인들로 표시했는데 결국 미개인이 자살하고 조지 오웰은 아주 철저하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윈스턴이 줄리아랑 사랑을 나누지만 그것만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인데 그것도 결국 못 버티는데 테리 길리엄은 뭐라고 말하면 그걸 판타지라고 말합니다. 그 포괄적인 사회나 포괄적인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판타지다. 그래서 이제 이 테리 길리엄이 굉장히 묘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네소타인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애니메이터 작가를 했습니다. 만화도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작가하다가 자기가 미국 사회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맨날 경찰들한테 쫓기는 꿈 꾸고서 테러리스트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가버렸어요. 뭐 엄마 아빠가 영국인이 아니고. 아니, 미국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에요. 부모 다 미국인데 미국에서 애니메이터를 작업하다가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작업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항상 그런 꿈을 꿨는데 경찰이 그때 테리 길리엄이 대학교 다닐 때가 1967년, 68년에서 미국에서 스튜던트 파워, 학생 데모가 굉장히 유행하고 그것에서 경찰이 아주 강력하게 진압하고 그래서 그때 미국 대학생들 되게 머리 길고 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쫓김을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정말 테러범이 될 것 같다. 폭탄 설치한 테러범이 될 것 같다. 예민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국의 몬테 파이슨이라는 유명한 몬테 파이슨 플라잉 서커스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그 프로입니다. 네. 개그 프로인데 이제 그거를 찍어가지고 개그 하는 게라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줘니까 개그,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실제로 상영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몬테 파이슨 플라잉 서커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희극이라는 게
희극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정서가 달라요. 우리나라에 한창 유행했던 우차싸, 요새 나오는 뭐죠? 그 빌어먹을 어떤 예능. 예능. 예능인가 지랄인가. 잃어먹을. 근데 그런 우리나라 예능이 외국 가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극이라는 게 참 나라마다 굉장히, 오히려 비극은 어떤 그 눈물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어떤 문화적이나 역사적 배경에 관계없이 통하지만, 희극은 그게 안 통할 수가 안 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코미디 프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코미디 프로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깬 사람이 채프린이죠. 채프린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이나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거나 웃을 수 있는 건데, 이 몬티 파이슨 플라잉 서커스, 그러니까 우리말은 몬티 파이튼 비행 서커스라고 번역되는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차사나 뭐냐 그 개그들 있었잖아요. 개그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 그런 건데, 그것만 하지 않고 거기에 애니메이션이나 실사나 뭐 여러 가지 서커스로 돼서 그런 걸 섞어서 한 거예요. 뭐 정치 풍자인데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게 서양의 코미디나 이런 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처음에 테리 길리엄이 영국으로 가서 몬테 파이튼 플라잉 서커스의 애니메이터로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서 무대에 올라서 개그만 하지 않고 찍어가지고 개그 하는 거나 애니메이션을 집어넣고 다양한 것을 집어넣는데, 네. 그게 엄청난 그 히트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정치 풍자도 하고 뭐 다양한 게 있었는데, 네. 주로 정치 풍자, 그다음에 그 잘 사는 사람들 풍자, 응? 그런 거예요. 뭐 예컨대 그 첫 번째가 그 부자들의 놀이인데, 부자들의 놀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쏴 죽이는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 이제 그게 우리는 좀 먹히지 않는데, 하여튼 그 유럽 사회나 미국이나 영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히트한 코미디 프로인데, 테디 길름이 그 몬테 파이슨 플라잉 서커스의 첫 번째 작품에서는 애니메이터로 출발했다가 두 번째부터는 실제로 배우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다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테리 길름의 초창기 영화 3편인데, 초창기 영화는 되게 아주 터무니없거나 기발한 상상력에서 그 사회적 포괄적인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준 영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데 이 브라질은 흥행이는 아주 참패했습니다. 흥행은 참패했는데, 테리 길럼이 우리나라에는 제일 뭐로 알려져 있냐면 12마리의 원숭이로 알려져 있어요. 퀴즈. 브루스 윌리스랑 브래드 피트 나와서 그거는 잘 보서 흥행으로도 크게 성공했죠. 아주 오래전에 재밌었어요. 재밌습니다. 흥행 크게 성공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훨씬 더 과격하고 과격한 영화적 실험에다가 그 아주 판타지를 펼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컴퓨터나 이런 거에 모든 것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판타지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 영화 다음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영화들에서 이 영화에서 많은 걸 촬영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난해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나 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저는 좀비 영화를 싫어하는 게, 좀비 영화에서 이 정도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판타지거든요. 좀비 영화도 판타지잖아요. 근데 좀비는 맨날 물어뜯고 그런 것만 하니까 저는 좀비 영화를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근데 그 부산행 같은 거 보는데, 하여튼 이 영화는 흥행 자체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이런 관련 영화, SF 부분이나 블랙 코미디나 또는 좀비 영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요지는 뭐냐? 어떤 사회든 포괄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에 정할 수 있는 것은 판타지다. 상상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그 요지, 우리가 상상력이나 판타지나, 그래서 여기 이 영화는 어떤 게 리얼 스토리인가? 진짜로 이야기의 줄거리가 뭐야? 저 주인공이 잡혀서 머리 쇠내다가다 완전히 맛이 간 건지 도대체, 그러니까 영화에 스토리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그잖아, 뭐 굉장히 실제가 뭔지 모르니까. 실제가 뭔지, 판타지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판타지인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거의 매트릭스 수준이에요. 영화의 곳곳에 엄청난 풍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리나라에서 요새 성형 제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풍자하는 그 성형 그런 거,
성형이 엄청 한대요. 성형도 여성들이. 아, 많이 합니다. 뭐, 이제 그냥 맞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돼버릴 때 거의 네. 성형이. 이 문신하는 것처럼 합니다. 성형이 거의 일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거를 풍자는 다 해서 하여튼 그 자본주의 사회 또는 이 정보화 사회에 대한 풍자로 가득가득 차 있어서 이 영화는 제가 오프닝 크레딧이라고 그랬죠. 네. 제 오프닝 크레딧의 결론은 뭐냐?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로 오프닝 크레딧을 마치겠습니다. 네.